돌싱 커플인데 남친이 집을 비울 때 전처가 아이 챙겨준다고 가끔 집에 오고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친은 전처와 연락하지도 않고 절대 집에서 마주친 적도 없다며 본인은 매우 떳떳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첫 번째, 남친이 집을 비울 때 전처가 아이 챙겨준다고 집에 오는데 안 마주쳤다? 거짓말입니다. 남친은 전처와 연락하지 않고 절대 집에서 마주친 일이 없다.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고 남친 없을 때 왔다라고 그렇게 주장할까요? 연락하지 않고 빈집에 들락날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연락하지 않고 집에 올 사이라면 그것도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돌싱 커플들이, 그것도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요, 전처나 전남편하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재혼을 못해요. 왜냐면 새로 만난 사람은 꼭 이미 있는 가정에 자기가 세컨드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특히 아이 때문에 전처랑 연락한다거나 아이 때문에 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류하는 기간 동안은 결혼을 못 하더라고요. 재혼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아이가 전 남편하고 전 와이프하고 연결이 만약에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재혼을 만약에 할 생각이 있다면 끊는 게 맞아요. 끊는 게 맞고,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혼을 하시면 자녀들하고. 근데 그 기간이 고등학교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되거든요. 그럼 제가 보통 보면 그런 분들은 연애를 해도 결혼은 못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해서. 전 남편을 계속 만나는데 어떻게 같이 또 결혼을 해서 살아요. 내가 이 여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가 낳은 전 남편의 자식까지 사랑하지만 이 아이가 온전히 나를 아빠로서 따라준다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육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머릿속에 아빠랑 계속 만나서 친아빠가 있고 나는 이붓 아빠야. 근데 그것까지 품어줄 수 있는 부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것까지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이가 고등학생이라 아이에게 물어보고 필요할 때 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남자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가 어리다면, 그렇다면 서로 연락해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아이가 고등학생이라 아이한테 물어보고 온다면 그거는 남자 말이 맞을 가능성이 있어서 요거는 남자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럴 때는 고등학생 아이한테 지금 요런 것들은 조심해줘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바깥에서 만나게, 둘이 바깥에서 만나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바깥에서 만나게 하던가, 아니면 엄마를 부르지 말고 몽실이 님이 그 고등학생 아들을 챙겨주면 돼요. 엄마 대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제일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 정서를 쏟아내기만 해. 뭐냐면 지금 이 문제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아이가 고등학생이라 아이에게 물어보고 전 와이프가 필요하면 온대. 그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고등학생 아이 보고 엄마랑 나가서 만나라라고 한다던가, 집으로 오지 말고 도시락을 싸우라고 한다던가, 반찬만 이렇게 네가 전해라라고 애한테 말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는 알아들을 나이고. 두 번째, 그게 싫다면 본인이 가서 아이를 챙겨주면 되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로 문제 해결하면 돼요. 근데 아이하고 애 엄마가 둘이서 따로 연락해서 하는 게 남자 잘못은 아니잖아요. 왜 여기에서 남자가 뻔뻔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고 그 사람한테 감정적으로 감정을 쏟아내지? 이거는 문제 해결이 필요한 영역이지 징징거리고 피곤하게 할 영역이 아니야. 전 부인이 집에 들어온다고 한다네요. 그러니까 전 부인이 집에 들어오는 게 내 남자친구가 허락한 게 아니라 이 남자는 모르고 고등학생 아들이 부른대잖아요. 그쵸? 그럼 이 사람 잘못 있어요?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사람 잘못 없다고요. 근데 왜 얘를 잡냐고. 이 사람을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지금 남친을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이 사람을 못 믿고 이 사람을 닥달하는 게 몽실이 님이지, 이 사람을 잡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 지금 현재.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싫다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팩트는 뭐예요? 아들이, 이 남자친구의 아들이 지 엄마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 엄마를 찾을 때 집으로
문을 열고 들이는 거는 아들이 하는 거잖아요. 남자친구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기야, 나는 자기의 전 와이프가 자기 없을 때 자기네 집으로 오는 게 나는 좀 불편해.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해야죠. 그쵸? 그러면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남자가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아들이 하는 거야. 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어. 그럼 그때부터 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관계가 안 좋아질 거야. 나는 이게 불편해서 굉장히 싫어. 그럼 내가 가서 아이를 케어할 테니까 전 와이프 오지 말라고 그래. 내가 네 아이 내가 케어할게. 내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주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근데 내가 솔루션도 주지 않으면서 자꾸 남자친구만 닥달해요. 왜 얘가 와야 돼? 전 와이프가 오는 거 안 되지 않아? 왜 나한테 속여? 이건 신뢰 문제야. 왜 나한테 이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괴롭히지 마세요. 싫대요. 아이가 어색하고 싫다고 자기 없을 때인데 어떠냐고 해요. 벽 보고 얘기하는 기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서 핵심은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게 핵심이 아니라 남자친구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게 핵심인 거예요.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그 이슈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뭐가 이슈인지도 모르고 얘만 닥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너는 내가 불편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거네? 라고 물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해결할 의지가 없고 지금 이렇게 남의 집안 사이에 내가 들어간 것 같아 보이는 게 내가 고통스럽다면 이 남자를 버려야죠. 이 남자는 나를 위해서 나를 배려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한테 명실이님보다는 지금 이 전 와이프가 집에 오는 것, 그리고 아들이 엄마를 부르는 것, 그리고 아들이 나를 거부하는 것, 여자친구를 거부하는 것, 요거 자체에 대해서 크게 문제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남자한테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명실이님이 이 남자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 사람이고, 그리고 명실이님하고 만약에 재혼을 생각을 했다면, 아들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서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재혼을 생각을 했다면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서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전 와이프가 오지 않게 끊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요 전체 돌아간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남자친구는 명실이님은 그냥 여자친구지 재혼할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도 않고, 그리고 전 와이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찢어지긴 했지만 한 가족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돌아가는 안에 그냥 옆에서 그 남자분의 성적인 해소를 위해서 옆에 존재하는 사람인 것 뿐이에요. 새로 가정을 꾸리려고 이 남자는 명실이님을 만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가 좋고 잠자리하고 그리고 연애 감정 느끼고 데이트하는 게 그냥 편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명실이님을 위해서 배려하는 거, 아니면 본인이 가족을 꾸리려고 생각하는 것도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다. 나는 재혼이 목적인데 상대는 연애가 목적이라면 이런 일들은 되게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목적이 다르면 만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결혼정보회사를 하면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연애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를 항상 물어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좋으니까 그냥 만날 수 있어. 좋으니까 그냥 만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욕심이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렇게 욕심이 생기다 보면 나중에 포기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연애가 목적이었겠지. 대부분 그래요. 좋아서 그냥 만나는 거야.